네, 장관님. 네. 지금 우리나라 교사들이 교육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우리나라 교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아니, 교육 전문가로 우리 사회나 학부모로부터 제대로 인정받고 있다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교사들의 역량에 비해서 인정받는 부분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 전문가로서의 그 인정은커녕 지금은 그 생존권을 사실은 그 위협받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엄청난 교육 위기고 저는 이 교육 위기의 책임이 여기 계시는 오늘 나와 계신 장관님하고 교육감 협의회 의장님이시다 서울시 교육청의 책임이신 교육감님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우리 입법부에 에게도 상당히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PT를 한번 봐주시면요. 지금 오늘날 이렇게까지 교육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까지 교사가 한 인간으로서 교육자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한 인간으로서의 일상도 제대로 이제 유지하기 힘든 이런 상황까지 극단의 상황까지 가게 된 이 마당에 여기 학부모 민원 발생 시 도움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이거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는 사실 교육청을 물었지만 사실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행정당국을 다 말하는 겁니다. 교육행정당국으로부터 1.8%만 교사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28.6%가 도움을 전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런 분이 이제 극단의 어떤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 동일한 상황이라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육할 그 교원 지위 향상 특별법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보셨어요? 네, 네, 봤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14조에 이 교육 교권 침해를 받았을 때 조치 사항이라는 제목의 조항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네. 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조항들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게 근데 하나같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같이요. 사후 조치입니다. 사후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교권이 침해되고 난 그런 상황이 이미 발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없어요. 이게 바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금 선생님이 감당할 수 없는 이제 교육과 치료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네. 선생님은 교육자지 치료 전문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감당할 수 없는 학생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학교에 우발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치매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에서. 네. 그 여기에 지금 아까 보고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매 학생 즉시 분리하고 우선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아까 보고하실 때 하셨는데 어떤 걸 염두에 두셨습니까? 네, 이제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좀 바로 분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제를 어떻게 분리할 그 체제라는 게 뭡니까? 일단 전담 팀을 따로 둬가지고요. 그 전담 팀이 좀 관리를 한다. 학교에 전담팀을 둬요? 네, 네. 학교에 아니면 교육청에? 교육청에도 둘 수 있고 또 학교에도 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말씀하신 저는 대로 교사 선생님들이 개인이, 네,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에서 즉각 그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좀 고려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우선 조치라고 하는 게 학생들에 대한 조치인데요. 이게 행동을 저지시킬 수도 있고 교실 바깥으로 그 상황에서 이격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그 학생들을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인력과 시설과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네. 고민하시니까 지금 여기 우선 조치에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두 번째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동복지법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된 선생님이 고통이 되는 게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되고 그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될 대부분의 그 신고 주체가 선생님을 보호해야 될 학교장이라는 사실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죠?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커다란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뭐 학교장을 비롯한 이제 관리자들의 책임 소재도 좀 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책임 소재요? 왜냐하면 지금 신고 안 하면 현행법에 의하면 1,000만 원 과태료를 내는데요. 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네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쭙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여쭙겠습니다. 학부모 민원에 대한 업무 보고에 보면 학부모 민원에 대한 대책도 네네.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과도한 민원을 교권 침해 유형으로 추가하겠다. 새로. 그다음에 표준 학교 상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 네. 그다음에 창구 일원화하고 매뉴얼을 만들겠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장관님이 이거 제시하신 방안 중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선생님들이 물론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죠. 네, 네. 가이드라인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없어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시스템이 그뭐 어떤 시스템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요. 네. 이 학부모 민원을 학교장이 책임지고 가는 그런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것까지 지금 그 포함해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정확하게 장관님과 교육부가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그 특별법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별법 15조에 보면요. 관할청이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네, 네. 그리고 비용과 변호사 지원, 법률 지원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다 있어요, 법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후적으로 이 교권 위원회가 소집되고 그 이 사후적 사건 발생 이후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잘 가동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받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하나씩 네, 네.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전 사회 가서 이 서희초 선생님의 그걸 계기로 더 이상 이렇게 대충 두리뭉실 넘어가지 말자. 뭐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는 건 전혀 아니고요. 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좀 실무국장이 좀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고영정 국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정입니다. 이제 교원들이 그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도교육청에서 그 치유 회복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법률이나 그 법률 지원이라든가 배상 책임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예산 같은 것도 이제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있고요. 인력 지원도 더 충분히 그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 재정 교보금 남는다면서요. 그거 고등교육 예산으로 돌려야 된다면서요. 여기 이렇게 각 학교 전국에 11,000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11,000개 학교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격시켜서 우선 조치할 학생들을 관리할 전문가 인력 확보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겠습니까? 제대로 된 시설 만들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겠습니까? 네, 이번 기회에 좀 그 방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제대로 된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민영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